요즘 들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지치는 날이 많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저녁이 되면 이미 피곤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한테 이 말은 해줘야 하는데 그때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었는데 왜 그 순간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60대를 넘어서면서 이상하게도 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가족 모임에서, 동창회에서, 동네 경로당에서,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그분은 유배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수많은 책을 썼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법은 침묵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늙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궁금했던 것을 함께 나누는 것뿐입니다. 30분 정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젊을 때의 말은 힘이었고 지금의 말은 짐이 된다. 우리가 젊었을 때 말은 무기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말을 잘해야 인정받았고 말을 못하면 뒤처졌습니다. 회의 시간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침묵하는 사람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끊임없이 말을 해야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증명하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말이 힘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진짜 힘이라는 것을. 그런데 60대가 넘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자식 모임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아들, 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 또 시작이시네. 동창회에서 내가 그때는 말이야.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은 다른 곳을 봅니다. 회식 자리에서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조언을 하는 순간 후배들은 네 하지만 다시는 연락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의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의 말은 현재를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말은 과거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처럼 들립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많을수록 가벼워지고 침묵은 깊을수록 무거워진다. 젊었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존재감을 느꼈다면 지금은 말을 줄여야 비로소 무게가 생기는 나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한 달 동안 당신이 한 말 중에서 정말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나 됩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을 설명하고, 조언하지 않아도 될 일에 조언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될 과거를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들이 끝나고 당신의 마음은 편해졌습니까? 아마도 더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짐이 되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기에 우리가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의 정체입니다. 2장.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출근할 곳도 없고 점심에 함께 밥 먹을 동료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배우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말이 쏟아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인사에 10분, 20분씩 대답이 이어집니다. 상대방은 그저 인사만 했을 뿐인데 우리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과장, 부장, 이사. 그 자리가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나를 증명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로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그때는 말이야. 나도 젊었을 때는 과거의 나를 끄집어내어 지금의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말할수록 현재의 나는 더 초라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이렇게 해야 해. 조언을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임을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 뉴스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이 모든 말의 뒤에는 하나의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로 찾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해서 정말로 편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나서 아, 참 보람 있었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이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말을 좀 줄일 걸. 괜히 했나?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말 뒤에 남는 것은 보람이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언을 해줄 기회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얻으려 하니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한 말 중에서 하지 않아도 됐을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무거워졌습니까? 3장. 정약용이 말한 늙지 않는 마음의 비밀.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글은 그렇게 많이 썼지만 말은 점점 줄여갔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이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 그런데 정약용의 삶을 들여다보니 그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관리들, 주민들, 제자들. 그들은 정약용에게 조언을 구하고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생각해 보겠네. 며칠 후에 다시 이야기하세. 급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빠를수록 판단은 얕아지고 말이 느릴수록 생각은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질문을 하면 즉시 대답하려 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해라 바로 답을 줍니다.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판단이 느려지고 마음이 단단해진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묵이 패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무시당한다고, 무능해 보인다고,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침묵은 선택이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 끝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로 관계를 상하게 하느니 침묵으로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급한 조언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하느니 침묵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품격을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존경하는 어른들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마도 말은 적지만 한마디가 무거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을 적게 해서 존경받은 것이 아니라 말을 아낄 줄 알아서 존경받은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 번 뿌리면 걷어들일 수 없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후회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세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을 생각한 후에도 여전히 해야 할 말이라면 그때 비로소 입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늙지 않는 마음의 비밀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을, 바람 소리를, 새 소리를,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말했고, 얼마나 들었습니까? 말을 줄이고, 듣기 시작할 때, 인생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4장, 말이 줄어들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이제, 실제로 말을 줄이면서, 인생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그저 말을 조금 줄였을 뿐인데 삶이 조금씩 달라진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김 선생님의 이야기. 김 선생님은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 가족 모임만 있으면 자식들과 부딪혔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모임이 끝나면 자식들은 빨리 집에 가려 했고 김 선생님은 혼자 남아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 말에 김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손자에게 그렇게 보였구나.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은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조언하고 싶을 때 하루를 미뤘습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실수할 것 같을 때도 먼저 말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데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김 선생님이 말을 줄이니 자식들이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모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김 선생님이 30분을 혼자 말했다면 이제는 다른 가족들이 30분을 나눠 이야기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였더니 가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말만 하느라 가족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박 여사님의 이야기. 박 여사님은 평생 친구들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동창회에서도 항상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넘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박 여사님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다들 나를 피할까?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만나면 내 얘기는 한마디도 못해. 언니가 계속 말하시거든. 그제야 박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했고 친구가 말을 시작하면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며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님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리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지 않나.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언니, 오늘 참 편안했어. 언니, 다음에 또 만나자. 박 여사님이 말을 줄이니 친구들이 편안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 자신도 편안해졌습니다. 말을 줄였더니 관계가 진짜 관계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 떠들고 혼자 지친 거였어요. 세 번째, 이 선생님의 이야기. 이 선생님은 은퇴 후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존재감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심지어 동네 슈퍼 주인에게도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수록 더 외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척했지만 진심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생님은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말 대신 걷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걷는 것이 적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그렇게 말할 걸.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줄까?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일기장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말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 말은 꼭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구나.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니 비로소 제 마음이 보였어요. 외로워서 말을 한 건지, 정말 필요해서 말을 한 건지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줄이자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말을 줄이자 스스로에게 편안해졌다는 것,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말을 줄인 후 더 편안해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말을 줄이면 더 나아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5장. 인생 후반. 이렇게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늙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강요가 아닙니다. 명령도 아닙니다. 그저 참고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면 내가 그때 그랬던 이유는, 하지만 모든 일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아무도 묻지 않은 일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늦게 일어났으면 어제 잠을 못 잤어. 설명하지 말고 그냥 좋은 아침이라고 하면 됩니다. 식사를 거르면 배가 안 고파서 설명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걸으면 됩니다. 누군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을 때만 간단히 대답하면 됩니다. 설명을 줄이면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충고하고 싶을 때 하루를 미룬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친구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려 할 때, 우리는 즉시 말하려 합니다. 그러면 안 돼. 내 말 들어. 하지만 대부분의 충고는 즉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만 미뤄보십시오. 내일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하면 말해야지. 그렇게 하루를 미루면 신기하게도 충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충고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미루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말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세 번째, 침묵 뒤에 오는 감정을 관찰한다. 말을 하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말을 안 하면 무시당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날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 감정들을 그저 관찰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아, 지금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줄어듭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그러면 감정은 파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네 번째, 꼭 필요한 말만 하루에 남긴다. 저녁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정말 필요했던 말은 무엇이었나? 그렇게 기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대부분의 말이 필요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몇 줄을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아, 이런 말은 매번 하는데 별 의미가 없네. 아,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게 나았네. 그렇게 자신의 말 패턴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말 대신 기록하거나 걷는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사람에게 하기 전에 먼저 종이에 써보십시오. 일기장이든 메모장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쓰다 보면 그 말을 꼭 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는 말하기보다 걸으십시오. 걷는 동안 마음은 조용해지고 생각은 정리됩니다. 30분만 걸어도 말하고 싶었던 충동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이 5가지를 모두 실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 하나만, 딱 하나만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시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말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줄어들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늙지 않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에필로그. 오늘 우리는 함께 말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늙어간다는 이야기,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이야기, 침묵이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이야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 수많은 글을 썼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지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를 넘어서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 말보다는 침묵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말을 줄인다고 당신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인생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기억합니다. 말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가 무거웠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설명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해가 깊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조언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꼭 하지 않아도 될 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침묵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비우고 진짜 삶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가 말이 아니라 침묵의 품격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